수업 시작할게요. 오늘도 동영상을 찍습니다. 자, 우선 숙제 한 거부터 확인해 볼게요. 페이지 91페이지부터 91, 92, 93이 숙제였어요. 자, 91, 92, 93에서 숙제한 거에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숙제를 하고 채점은 다 돼 있어야 되겠지, 당연히. 질문. 빨리 들어가. 질문. 딱히 없으면 넘어간다. 없어. 야, 윤재야, 여기, 결석제가 너 하나밖에 없거든? 근데, 여기 수업 교실에 있는 애들은 딱히 91, 92, 93페이지에서는 질문이 없대. 혹시라도 뭐, 틀렸어도, 이렇게 앞에 답지 보고 이해가 됐다거나, 책을 찾아보면서 풀었다거나,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질문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면 10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100페이지, 101페이지에서 질문. 없어? 여기도 없어? 야, 여기도 없대. 자, 이제 뭐 개인적으로 너가 질문하는 게, 너는 질문할 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너도 오니까 다음 주에 와서 나한테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아. 102, 103에서 질문. 103, 몇 번? 103페이지의 마지막, 제일 마지막 거에? 그래, 그거 한번 풀어볼게. 제일 마지막 거. 야, 승유 여기 채점 다 했냐? 채점은 다 빨리 해. 뭘 안 하고 있어. 빨리 해. 뭐 지금이라도 하면 되지. 자, 실력업에서 얘들아, 어디 보자. 3번하고 4번 그렇게 두 개만 풀어볼게, 마지막으로. 너무 안 풀면 서운하니까. 지난주에 뭐 퍼센트 따지는 것도 내가 알려줘서 왼쪽에 13번 같은 경우도 A, T, G, C만 외우면 돼. 그래서 A랑 T랑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G랑 C랑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사실은 DNA 안에서는 A의 개수가 나오는 순간 자동으로 T의 개수가 나오고 A의 비율이 나오는 순간 자동으로 전체 비율이 나와. 생각보다 그게 어렵지 않아. 자, 3번, 4번 두 개 풀을게. 우선 3번부터 해볼게. 가나다는 DNA 아미노산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보자마자 가가 아미노산인 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그냥 안 외운 거야. 이거는 안 외우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가가 아미노산이고 나는 이중나선 구조니까 보자마자 DNA라는 걸 알아야 되고, 다는 이게 뭐냐면은 뉴클레오타이드, 즉 핵산의 기본 구조, 뉴클레오타이드야. 그런데 핵산의 기본 구조가 뉴클레오타이드야. 그래서 가운데 당, 그 다음에 인산, 오른쪽이 염기인데, 얘들아, 만약에 저 그림에서 유라실이라고 안 돼 있고 그냥 염기라고만 돼 있었다면은 쟤는 DNA 구조인지 아니면 D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인지 RNA를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인지 몰라. 그런데 보다시피 유라실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쟤는 RNA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 거야. 왜? 염기 중에 ATGC,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은 DNA에 써먹는 애고, 아데닌, 타이민이 없고 RNA에는 유라실이 들어있으니까 쟤는 RNA야.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를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기본 암기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 뭐 암기가 안 되면 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야, 단백질. 효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효소 중에 무슨 소화효소 막 이런 거 배우잖아. 아밀레이즈부터 해서 무슨 펩신, 뭐 기타 등등 소화 배울 때 소화효소 많이 배웠잖아. 걔네들이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단백질의 구성 성분은 보자마자 기억은 맞았지. 나는 기억이 뭐야? 기억이 나의 기억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억은 그냥 껍데기라고 보면 돼. 그럼 안에 염기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DNA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유전 정보가 저장된 게 아니고 이 안에 염기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지. 염기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그 그림이야.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다는 뜻이야. 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RNA잖아. 그러니까 디귿도 틀린 거야. 누구 때문에? 유라실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4번 볼게요. 4번. 자, 4번. 그림 가와 나는 RNA와 DNA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야. 자, 봅시다. 제가 이게 색깔 보면 돼. 색깔 얘들아. 색깔로 돼 있잖아. 그러면 GC야. 그러면 보다시피 보라색, 노란색은 하나는 A고 하나는 T겠지. 볼 것도 없이. 그치? 맞잖아. 근데 자, 밑으로 왔어. 종우야, 밑으로 왔더니 RNA로 넘어왔더니 없던 색깔이 하나 생겼어. 그지? 그게 무슨 저 분홍색이라고 해야 되냐? 그럼 제가 뭐겠냐? 유라실이겠지. 그리고 안 보이는 애가 하나 있어. 그게 무슨 색이야? 밑으로 왔더니 안 보이는 색깔이 하나 또 있어. 보라색이지. 그럼 보라색이 뭐겠어? T가 되는 거지. 그래서 기억이 그러면은 종우야 뭐야? T야 저거. 그럼 니은이 뭐야? A가 되는 거지. 그럼 거의 끝났지 뭐. 이걸 찾는 게 핵심이었어. 그래서 디귿이 유라실이 되는 거고. 왜? 유라실은 RNA에만 있다가 포인트니까. 자, 그럼 기억. 가에는 디옥시리보스가 DNA 약자잖아. 그 DNA가 D가 디옥시에서 나온 말이라고 지난주에 설명했잖아. 그럼 기억 맞았어. 가에서 기억 플러스 니은이 뭐냐면 기억이 뭐였어? 기억이 T였어. 자, T랑 A랑 개수가 똑같고 G랑 C가 똑같고, 야 그러면 T 플러스 G나 A 플러스 C나 당연히 개수가 똑같아야 되지. 이거 뭐 AT가 바뀌어도 이건 문제가 안 돼. 어차피 A랑 T랑 개수가 똑같아야 되니까. 그지? 그럼 니은도 당연히 맞았지. 종우야 디귿 맞아 틀려? 맞았으니까 답은 기억 니은 다 맞아서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유라실은 DNA에는 없고 RNA에만 있다라는 걸 찾아서 해결되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시작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했어. 자, 오늘은 반도체, 물질의 정기적 성질이라고 제목은 나와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로 반도체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도체라고 많이 들어봤어. 반도체라고. 그럼 이름이 반도체야. 그러면은 이 이름적인 뉘앙스에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뭐 반은 도체, 뭐 반은 부도체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지? 그래서 물질의 성질을 나눌 때 전기적 성질로 나누는 거야. 전기적 성질로. 그래서 잘 알다시피 전류가 잘 흐르는 애들은 도체야. 당연히 전류가 잘 안 흐르는 애들은 부도체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요. 부도체를 다른 말로는 절연체라는 표현도 써. 그래서 부도체랑 절연체는 그냥 같은 뜻으로 보면 돼. 그러면 이제 반도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반도체는 뭐 하는 거냐? 그럼 뭐 반은 도체고 반은 부도체냐가 아니다. 얘들아, 뭐 반은 도체, 반은 부도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이 반도체라는 애도 원래는 부도체에서 시작해. 한마디로 순수 반도체라고 해서 이따 배우겠지만은 원래는 부도체에서 시작을 해. 근데 이 오리지널 부도체는 내가 뭔 짓을 해도 도체를 못 바꿔. 죽을 때까지 그냥 도체야.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도체 계열이 뭐가 있어? 비닐, 전선 피복 있잖아. 그게 비닐 계열이잖아. 그런 거랑 플라스틱 혹은 나무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대표적으로 전류가 안 통해. 걔네들은 뭔 짓을 해도 그냥 전류가 안 통해. 걔네들을 전류가 통하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런 애들이 부도체야. 근데 반도체는 평상시에는 그냥 놔두면 태어나긴 부도체로 태어났어. 근데 여기다가 내가 어떻게 뭘 좀 섞어가지고 뭐 어떻게 조작을 하면 부도체를 그나마
도체로 변신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변신의 여지가 있는 거지. 얘는 절대 못 바꾸는 거고. 그렇게 구분하면 돼. 그러면 도체는 뭐냐? 그럼 내추럴하게 본투비로 태어날 때 그냥 도체로 태어난 거야. 대표적으로 금속 계열은 다 도체야.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금속 계열. 반도체는 이런 애다.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은 부도체지만 도체로 변신시킬 수 있는 애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도체로 변신시키기 쉬운 애들 정도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반은 도체, 반은 부도체 그런 개념이 아니야. 부도체지만 도체로 변신시키기 쉬운 애들을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고, 이 반도체 개념이 뭐냐면 우리 앞에서 주기율표 배웠잖아. 니네 주기율표에서 그거 기억나지? 준금속이라고 있던 애들 있어. 14족 원소 애들. 누구냐면 규소랑 저마늄 이런 애들 색깔 다르게 표시돼가지고 준금속이라고 했던 애들 기억나지? 그런 애들이 반도체 계열이에요. 우리는 지금부터 그럼 반도체가 뭐 하는 놈이냐를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04페이지 나눠서 갈게. 조금 복잡하니까 104페이지 한 페이지만 읽어봅시다. 104페이지. 자, 대략 다 읽어봤지? 뭐 내용이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자, 원자 구조,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은 전기적으로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아. 근데 대부분의 전자들은 이 원자핵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는 그럼 어떤 힘이 작용해? 니네 중학교 때 정전기유도 배웠잖아, 정전기유도. 그래서 양전하와 음전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고, 양전하 혹은 음전하 같은 전하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힘, 이걸 척력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대부분의 전자들은 원자핵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어. 왜? 인력 때문에. 그러니까 원자 내부에서도 그 원자핵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전기력을 작용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원자핵의 영향력을 받아서 아무데나 지 가고 싶은 데로 튕겨나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원자 속에는 전자가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핵의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받는 애들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저 멀리 떨어져가지고 원자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원자핵의 영향력으로부터 좀 자유로운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을 우린 뭐라고 불러? 자유전자라고 불러. 그래서 대부분의 물체 속에는 자유전자보다는 당연히 속박된 전자가 월등히 많아야지. 그러나 어떤 물체에 따라서 이러한 자유전자들이 생겨납니다. 이 자유전자들은 원자의 영향력을 거의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옆으로 툭 치면 그냥 금방 움직여져. 그런 애들을 자유전자라고 부르고, 태어날 때부터 물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이렇게 자유전자가 많게 태어난 애들을 우리는 도체라고 부르고, 자유전자가 거의 없이 태어난 애들을 부도체라고 불러. 그러고 자유전자가, 반도체는 자유전자는 아닌데, 자유전자가 조금밖에 없긴 한데 조금만 건드리면 전자들을 금방 떼어낼 수 있는 또 특이한 컨디션을 가진 애들을 반도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다시 얘기하지만 반도체도 시작은 부도체에서 시작이 맞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체는 뭔 짓을 해도 도체고 부도체는 뭔 짓을 해도 그냥 전류가 안 흘러. 근데 반도체는 내가 원할 때만 이렇게 해서 이때만 전류가 좀 흘러라야 이렇게 할 때 써먹는 애야. 야, 어차피 풀로 다 전류가 흐르려면 굳이 뭐하러 반도체를 써? 그냥 도체 쓰는 게 제일 빠르지. 그래서 반도체의 쓰임 목적은 내가 원할 때만 전류가 흐르게 하고 싶어.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는 못 흐르게 하고 싶어. 그래서 뭔가 컨트롤을 하고 싶은 거야. 그냥 계속 잘 흘렀으면 좋겠어? 그러면 반도체를 쓸 이유가 없는 거야. 그 도체와 반도체는 그렇게 구분하면 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작년에 여러분들은 뭘 배웠냐? 전류의 흐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뭐 까먹으면 어쩔 수 없어. 까먹은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해주겠냐? 근데 여러분들은 배웠던 걸 좀 상기시켜 보면 도선 내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위치를 딱 켰을 때 실제로는 자유전자가 움직인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회로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 꼬마 정부가 있고 건전지가 있어. 참고로 건전지는 요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야. 이거 생각보다 모르는 애들 많아. 지금이라도 외워. 까먹어도 상관없다 이거야. 근데 오늘 이후로는 까먹지 말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느냐? 요 자유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게 자유전자야. 그래서 실제로 도선 속에서 레얼로 움직이는 애는 자유전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배웠냐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배웠고 이 전류의 방향을 어떻게 배웠냐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회로에서 봤을 때 이쪽 플러스 쪽에서 이 빨간 방향 따라서 실제로 움직이는 입자는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얘를 전류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이 개념을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안 배웠습니다.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 실제로 전자가 움직이는데 야 방향이 저렇게 됐나 보다. 아예 모르겠다.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흐르는 애 그냥 전류라고 이름 붙이자. 대충부터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교과서에도 대충 대부분 이렇게 나와. 사실은 그게 아니고 도선을 분석해서 볼게. 그럼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해볼게. 그럼 모든 입자는 기본적으로 원자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붙어있고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어. 근데 도선 속에서 얘들아 전자가 움직이려면 전자가 내 맘대로 막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자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우리 교실에 지금 의자가 뭐 한 20개 있다고 치자. 그러면은 밖에서 학생들이 20명이 들어왔어. 그래서 야 편한 데 앉아. 그러면 20명이 예를 들면 다 앉았어. 그럼 빈자리가 없지. 그러면 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서 있어야 돼. 땅바닥에 앉거나. 근데 이 전자라는 애들은 내가 가고 싶은데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빈자리가 있어야 전자가 갈 수가 있어. 그러면 빈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류가 못 흘러. 전자가 못 움직여. 그럼 뭐야? 그게 부도체야. 도체는 빈자리가 겁나게 많아. 그래야 자유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그렇게 여기가 벼 있지. 그럼 얘들아 봐봐. 이거 플러스고 이거 마이너스 둘이 합치면 전기적 성질이 뭐야? 둘이 합치면 그 중성이지 당연히. 근데 여기 봐봐. 여기 전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없어. 그럼 얘 성질이 뭐야? 플러스 성질이지. 그치? 그리고 만약에 전자만 꼴랑 있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성질일 테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성질을 가진 애를 중학교 때는 이런 단어를 안 썼어.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 얘를 양공이라고 불러. 양공을 직역하면 플러스 구멍 이런 뜻이야. 플러스 성질을 가진 구멍. 그럼 양공이 뭐냐면 야 전자 일로 와. 여기 자리 비었어.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돼. 그럼 양공이 있으면 전자가 와서 오기가 좋은 거야. 이런 데는 전자가 가고 싶어도 야 자리 없네. 나 앉을 자리도 없구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자 이쪽이 플러스고 얘처럼 이거 연결한 거 이쪽이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봐봐 얘들아.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이동을 해.
여기 있는 전자가. 그럼 어떻게 돼? 이 자리 B였지. 이 자리 B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또 일로 이동할 수 있어. 일단 방향은 무조건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가야 돼. 전자가 마이너스 쪽으로 갈 수는 없지. 그럼 여기가 또 B였지?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왔어.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가 B였지. 실제는 이렇게 벌어져, 일이. 근데 이거를 다른 관점에서 봐볼게. 이걸 다른 관점, 자, 리플레이야, 리플레이. 양공이 지금 어디에 있어? 제일 왼쪽에 있지. 자, 전자가 일로 갔어. 그러면 전자가 일로 갔다는데 다른 관점으로 보면 양공이 여기로 왔네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전자가 또 일로 왔지. 그럼 양공 여기 있네? 여기 있는 전자가 일로 왔지. 자, 최종적으로 이 모습만 보면 여기 있던 양공이 여기 와 있지. 이 양공의 흐름을 우리는 전류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원래 이렇게 된 거야. 어원이 정확하게는. 근데 중학교 학생들한테 이거 양공까지 설명해서 가르치려니까 너무 내용이 복잡하다, 심오하다. 그래서 중등 2학년 때 그냥 오매 법칙 배우고 막 전류 나올 때는 양공이라는 단어를 중학생들한테 쓰지 말자. 얘들한테는 그냥 자유전자가 움직이고 전자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을 전류라고 설정을 하자.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만 가르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전류가 뭐냐 그러면은 플러스 성질을 가진 애를 우리가 좀 더 과학적으로 뭐냐 양전하라고 불러. 그러니까 양전하라는 건 얘들아 입자가 아니야. 그럼 양전하는 뭐냐 플러스적인 성질을 뜻하는 거야. 그 플러스적인 성질을 우리는 양공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전류가 뭐냐 그러면 양공의 움직임을 전류라고 부르고 이 양공의 움직임과 자유전자의 움직임은 서로 반대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야 전류가 뭐냐? 그러면 전자가 흐르는 거 하면 정확히 말하면 오답이야.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전류가 뭐냐 그러면은 플러스의 흐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플러스 입자 즉 양성자 이게 아니고 플러스 성질의 흐름. 그 플러스 성질을 우리는 양공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이게 그 얘기야. 꼭 기억해. 이 시간 이후로 양공이라는 건 플러스 성질이야. 그러니까 입자가 아니야. 플러스 성질이야 얘들아. 자 그런 개념이야. 자 그렇게 해서 전류가 흐르는 원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자유전자가 사실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엔 리얼 움직이는 건 자유전자가 맞지만 이런 거지 얘들아. 나 봐봐. 얘랑 중성이야. 근데 얘가 얘한테 전자를 줬어. 그럼 얘 전자 받았지. 그럼 둘 다 중성이었는데 얘가 얘 전자 줬어. 얘 무슨 성질 돼? 둘 다 중성이었는데 얘가 얘한테 전자를 줬어. 그럼 얘 무슨 성질 돼? 마이너스 성질 되지. 그럼 우리는 얘는 마이너스 성질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얘는 전자 뺏겼네? 그럼 얘는 무슨 성질 됐어? 플러스 성질 됐지. 그치? 이때 우리는 얘가 플러스 성질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중성에서 플러스가 되었잖아. 그 플러스 성질이 양공이라고. 그럼 얘는 전자가 나갔으면 어딘가에 양공 하나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양공의 개념이야.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가 뭐 하는 놈인지 좀 알아보자. 내용 조금 어렵다. 왜 그러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니까 그냥 어렵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걸 배우면 무조건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05페이지 또 한 번만 읽어봐.
이런 거 읽어보라고 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괜찮아.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방법이 없지. 그리고 그런 거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시키려고 내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읽어보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 이해가 안 되는 한은 있더라도 조금 진지하게 읽어는 봐야 돼. 그래야 내 설명을 이해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지. 내가 니네 뭐 한글 모를까봐 이거 읽어보라고 할 일은 없잖니, 상식적으로. 중3이고 내 머리 고등학생들 놈들 아무리 뭐 한글 공부시키려고 뭐 이거 읽어보라고 하겠어? 뭐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고. 자, 대충 같이 설명할게. 아까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순수반도체라고 부르는 애들이 준금속 아까 잠깐 얘기했지. 순수반도체라고 부르는 애들이 보통 14족 원소 14족 원소 누가 있어? 규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저마늄이 있어. 얘네 둘이가 반도체로 기본 반도체로 제일 많이 쓰이는 메인 원소들이야.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 야 14족 원소에 규소 위에 누구 있어? 누구 있어? 탄소 있어. 탄소 있어. 얘도 14족 원소야. 그래서 얘가 원자번호 6번 8 더하면 14번 그 다음에 저마늄 이렇게 된다고. 응? 그런데 얘도 14족 원소인데 얘는 왜 반도체로 안 쓰냐? 얘들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탄소 있잖아. 탄소 뭉치면 그게 뭐야? 흔히 말하는 숯 아니면 니네 연필 쓰는 거 있지. 흑연이라고 부르는 혹은 샤프심, 흑연, 연필심 이런 거 있지. 그게 탄소 덩어리야. 근데 이 새끼 특이한 게 뭐냐면 유일하게 비금속이야. 근데 유일하게 얘는 비금속 중에서도 본투비로 도체로 태어나. 아주 특이한 애야. 탄소 도체야. 물론 다이아몬드 같은 애들은 이제 부도체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흑연, 니네 샤프심 집게전선 연결해가지고 꼬마종구 불 붙이면 샤프심 전술 흐르면서 샤프심 다 조금 있으면 불 붙어가지고 탄다고. 불 붙는다는 보다 가열돼서 이제 불이 붙어. 뭐 확 이렇게 불 붙는 게 보다는 약간 뜨거워지면서 어느 순간 샤프심이 똑 끊어져. 결론 샤프심 혹은 연필심 전류 통해. 그게 탄소 덩어리야. 아까 내가 반도체 뭐라고 했어? 처음에 시작은 뭘로 시작한다 그랬어? 부도체로 시작해야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도체니까 반도체를 아예 못 써먹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규소나 저마늄은 규소 저마늄 다이렉트로 전류에 연결하면 전류 안 통한다고. 부도체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반도체야. 이것도 알아두라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순수반도체라고 그래. 그러면 순수반도체는 냉정히 말하면 아직은 부도체인 상태인 거야. 그걸 여기서 순수반도체라고 불러. 그런데 여기다가 불순물을 첨가한단 말이야. 불순물이라는 게 또 다른 물질이지. 뭐 더러운 물질 그런 개념은 아니야. 그래서 뭔가를 첨가하는 애들을 이름을 불순물 반도체 뭔가 첨가했어.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는 도핑한다라는 표현을 써. 도핑한다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뭐 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섞는 방식이 두 종류야. 어떻게 되냐면 기본 14족 원소에다가 13족 원소를 섞는 방법이 있고 기본 14족 원소에다가 15족 원소를 섞는 방법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 자, 14족 원소는 앞에서 배웠어. 원자과 전자가 4개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옥텟 규칙에 의해서 내가 주기를 설명했지. 껍데기 전자를 몇 개를 채우고 싶어해? 8개를 채우고 싶어해.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3개다? 그럼 얘 4개고 얘는 3개니까 합이면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합치면 전자가 몇 개가 돼? 7개가 되잖아. 그치? 무슨 말이냐면 여기 원소가 있는데 공유결합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고 한 자리가 빈다고. 이렇게 비는 걸 뭐라 그랬어? 전자 빈 자리 뭐라 그랬어? 그렇지, 양봉이라고 했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져. 양봉은 플러스 성질을 가진 전자가 올 수 있는 아직은 빈자리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어. 전자가 하나 더 채워졌으면 좋겠어 하고서 여지를 남겨준 거야.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섞는 거야. 그러면은 플러스가 하나 생겼지. 이 플러스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포지티브. 포지티브가 영어로 무슨 뜻이야?
긍정적인 뭐 이런 뜻이 직역하면 근데 이거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양수, 포지티브 넘버가 양수야 양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수. 그래서 이게 P타입 반도체라고. P타입. 영어로는 P타입. 타입2가 뭐야? 형태잖아. P타입. 흔히 P형이라고 부르는 거. P형 반도체, P타입 반도체 같은 말. 이렇게 반도체를 만들어. 그러면은 전자를 꼬셔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겨. 무슨 말이냐? 전류를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준 거야. 원래는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없다가. 자, 또 다른 방식은 14족 원소에다 15족 원소를 채워. 그러면 합이 전자가 9개가 됐지. 근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전자가 8개밖에 없다고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채웠지? 그럼 꽉 찼지? 빈자리가 없어요. 그럼 한 놈이 왕따가 돼버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 가려고 했는데 자리 없어. 아, 꺼져, 씨. 나 내가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갈래. 그래서 얘가 뭐가 돼? 자유전자가 된다고. 그럼 얘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부르면 얘도 안 움직이긴 하겠지. 근데 저기서 누군가, 야, 여기 양궁 있다. 빨리 와, 빨리 와. 그럼 얘 알겠어 하고 금방 갈 수 있는 애냐. 얘네들은, 야, 여기 양궁 있다. 일로 와 해도 못 가. 얘가 잡아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이 자유전자가 돼. 이렇게 해서 자유전자를 만들었지. 마이너스가 하나 남지. 그래서 얘는 네거티브. 네거티브가 무슨 뜻이야? 직역하면 부정적이잖아. 근데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하면은 저기 뭐냐 음수 이런 뜻이야. 그래서 얘는 N타입 반도체, N형 반도체라고 부른다고. 끝. 이렇게 해서 불순물 반도체 만드는 방법은 N타입이 있고 P타입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주기율에서 배운 원자과 전자의 개념을 아직까지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 다 까먹고 넘어오면 의미가 없어. 얘기했지만 다 까먹는 사람은 어떻게 이해시키나. 안 까먹어야 이해가 되는 거지. 다 까먹으면 어떻게 돼? 그냥 공부 못하는 사람 돼야지. 방법이 없잖아. 나는 다 까먹었는데 공부는 잘하고 싶어요. 이건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야. 그런 일은 얘들아 생기지 않아. 어떻게 다 까먹었는데 공부를 잘해? 다 까먹으면 공부를 못해야지. 그게 공평한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방식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P타입 반도체, N타입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기본 개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 쓰이는 데가 뭐가 있느냐? 그럼 그 밑에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그 다음에 뭐 트랜지스터, 직접외로 얘네들의 각각의 특징들. 그래서 다이오드는 자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다이오드야 얘들아. 다이오드. 다이오드의 원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뒤에 Q를 풀으면 될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게 다이오드야. 다이오드 원리 설명할게.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그래서 이걸 한자로 정류작용이라고 불러. 이 정자가 뭐냐면 우리 정화한다 이런 뜻이야. 청소한다, 깨끗이 한다. 그러면 정류작용,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뭐 전류를 깨끗이 한다 뭐 그런 뜻이 되겠지? 그러니까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그럼 다이오드는 기호로 보면 요런 기호가 돼 있어. 그럼 이게 뭐냐면 정방향. 무슨 뜻이냐? 전류가 흐르는 방향. 여기 화살표처럼 생겼으니까 요 방향이 정방향이야. 그럼 다이오드는 어떻게 생겼냐면 P타입 반도체랑 N타입 반도체를 결합해. 그래서 P타입, N타입을 반반씩 붙여. 그래서 한쪽이 P타입, 한쪽이 N타입.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P타입은 그냥 플러스 반도체, N타입은 마이너스 반도체, P타입은 플러스가 하나 남는 놈, N타입은 마이너스가 하나 남는 놈 정도로 생각하면 돼. 자, 볼게요. 얘를 꼬마정보에 연결하고 여기다가 꼬마정보에 연결하고 스위치를 딱 켰다고 치자. 그럼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잖아. 자, 여기 자유전자가 있지. 그러면서 자유전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왼쪽으로 움직이고 싶어요?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싶어요? 마이너스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향해 갈 테니까 자유전자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 하지. 그리고 플러스 양공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 해. 그러다 보니까 얘네 둘은 서로가 부족한 걸 채울 수가 있어. 양공이라는 애는 누구 기다리는 거야? 전자 기다리는 애지. 그럼 전자가 일로 와주면 땡큐.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는 양공이 넘어오면
이제 얘가 넘어가면 여기에 어딘가에 양궁이 생기겠지. 전자가 이리로 갔으니까 이 자리에 어딘가 또 빌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식으로 해서 요게 바로 전류가 흐르는 시스템이 되는 거야.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니까. 그럼 당연히 이 상황에서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겠지. 그냥 전류가 흐르는 상황. 그럼 이 상황에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 그냥 전선 수준의 역할을 하는 거야. 전류 흐르게 하는 전선 역할을 얘가 지금은 해주고 있어. 됐지? 여기까지. 근데 이 상황에서 건전지를 바꿔 꼈어. 건전지를 이렇게 바꿔 꼈어.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연결을 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플러스니까 자유전자가 어느 쪽으로 가?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그리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양궁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그럼 어떻게 되냐? 가운데가 보다시피 단절이 돼버려. 이건 어떤 상황이냐? 얘가 아까처럼 전선이라고 치면 누가 이렇게 가위로 픽 자른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 꼬마 전구에 당연히 불이 안 들어오겠지. 그래서 다이오드가 하는 역할, 정류작용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싶어. 그래서 건전지 바꿔 끼면 다이오드가 들어있을 때 얘가 그냥 전선이면 니네 알다시피 꼬마 전구 불 켤 때 야 건전지 이렇게 끼든 저렇게 끼든 그게 뭔 상관이야. 무조건 불 들어오지. 근데 다이오드로 만들어 놓으면 요렇게는 흐르는데 역방향으로는 안 흘러. 그래서 흐르는 방향을 정방향, 안 흐르는 방향을 역방향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얘들아. 다이오드 전류 흐르는 방향 플러스가 플러스랑 만나는 게 정방향이야. 여기가 P타입 반도체가 Pn은 이렇게 주어져. 그러면 P가 이렇게 되면 이게 정방향이라고. P가 플러스랑 만나고 N이 마이너스랑 만나는 거. 이 정도 외워야지. 다이오드. 여기 나오는 애들 나머지 특징들은 됐고 이 다이오드의 원리만 알면 돼.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네 번째 트랜지스터 있지. 트랜지스터는 뭐냐? 증폭작용을 한다. 증폭작용에다 별표 좀 쳐놔. 내년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면 트랜지스터의 특징 하면은 증폭작용. 다이오드 하는 일이 뭐야? 전류를 한 방향으로만 한다. 이게 얘네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란 말이지. 나머지 부분은 내가 뭐 지금 여기서 외우라고 해봐야 여러분들이 당장 외워질 것도 아니잖아. 현실성이 없잖아. 내가 여기서 몇 분 만에 여기 있는 거 니네 싹 외우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외워지냐. 당연히 안 되지. 뭐 1시간이라도 주고서 좀 외워라 그러면 외울 수 있겠지만 야 5분 만에 한 번 가르쳐놓고서 니네 다 외워 이러면은 그럼 가르치는 사람이 억지지 억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런 내용들을 외워야 된다. 당연히 발광다이오드는 반도체이면서 불 켜지는 애겠지. 이름이 발광다이오드인데 이름이 뭐냐? 불 켜지는 다이오드겠지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해해 나가면 돼.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방금 다이오드 정류작용 저 위에 나와 있고 물질의 정비적 성질에서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106페이지 한 번만. 자 윤재야 잘 봐. 106페이지 한 번만 쭉 읽고 오른쪽 107페이지 Q까지 풀고 1교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보는 윤재도 106페이지 다음 페이지 왼쪽 어려울 거 없어. 내가 다 설명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뭔가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아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만 해도 충분해. 그리고 오른쪽 문제 풀을 때 헷갈리면 앞장 찾아가면서 이렇게 풀으라고. 그래서 윤재야 107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107페이지까지 풀고 1교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교시에는 이제 또 다른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1교시 동영상은 여기서 끝낼게.